소액주주는 사실 회사의 백기사를 얼마든지 서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회사만 잘하면. 이런 팬클럽이 만일에 회사에 쓴소리를 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네. 사실 뭐 이번 한국 코스피의 신고가는 정책 효과다라고 네. 표현하는 게 저희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한국의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전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부터 곧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는 아까 이제 소송에서 이제 소액주들이 번번이 교환 사채 발행에 대해서 뭐 소액주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서 그걸 허용을 해준 건데 예. 이제 소송에서 이제 이쪽 소액주주들이 좀 승소하는 건이 한두 건만 발생을 하면 네. 그때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의 이제 소액주주 측의 승소가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내용을. 그 얼마 전에 하나마이크론의 그 인적 분할 추진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총장에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거든요. 주총장에 가보니까 특별 결의를 겨우 통과할 지분을 모아 왔는데 그 중에 지분 10%그 위임장 1,400장에 신분증 사본이 전건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분쟁을 좀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당시 이제 이동철 대표이사이자 이제 주총 의장께서 단 한 장이라도 위임장에 조작이 나온다고 하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가결을 했습니다. 강행을 했고요. 저는 그래도 대표이사 저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니까 사실이 아니겠지 하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모르는데요. 첫 번째부터 나 준 적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수백 장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30%는 위임장을 준 사실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위임 회사한테 맡겨가지고 위임 회사들이 열심히 가서 열심히 사인 받아 왔다고 막 한 거구나. 근데 예. 사실 요즘 만나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아니 뭐 열심히 해서 만났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전체가 다 위조된 것도 아니었어요. 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실수로 정말 한 1,000장 걷다가 한두 장 위조가 나온 게 아니라 1,400장 중에 한 3,400개를 확인했더니 1,200개가 위조가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이제 이거는 좀 위탁을 했는데 기업 대행 업체한테 위탁을 했는데 근데 저희가 다 받아왔습니다 하고 이제 예. 수수료를 꽤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왔습니다. 진짜 확실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수수료 빵빵 쳤는데 그 중에 이제 제대로 못 만나고 그냥 이거 해야 되니까 야 이거 수수료 얼마짜리인데 이거 무조건 했다 그래. 이랬겠지 뭐. 안 봐도 비디오네 그거는. 그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총을 다 이렇게 해왔다는 거야 라는 불안감이 사실 이제 국회나 언론에 계신 분들 소액주주분들이 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하나마이크론 주총에서 저한테 위임장 보통 안 보여줘요. 보여달라고 해도 왜 보여줘야 됩니까? 라고 안 보여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마이크론 그 주총 그 주최 측에서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본인들은 당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몇 개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이 됐겠지. 예, 근데 까보니까 신분증 사본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위임장을 확인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주총들이 이렇게 조작을 했었겠구나. 그래도 전자투표 예. 가 좀 활성화되고 네. 모두가 이제 전자투표로 아니 이거 뻔하잖아요. 같은 날 주총을 뭐 수백 개 회사가 한꺼번에 하는 거는 네네네. 주총의 장에 오지 말라라. 네. 의사 표현을 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200조씩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거보다 더 참혹한 경우도 좀 있어요. 아주 좀 의혹이 짙은 그런 이상한 케이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최근에 PCL PCL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이번에 이 증시각도기 TV 출연한다는 거를 이제 저희 주주분들이 알게 되셔가지고 2개 종목 주주분들이 굉장히 이제 댓글 100개 이상씩을 각각 달아주시면서 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PCL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회사 임시주총을 한번 갔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그 김소연 대표이사가 나름대로의 뭐 진정성 갖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주주연대가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지금 거래 정지를 당했고 거래 재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경영진과 회사가 싸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래 정지 당한 지 6개월 만에 이제 정리 매매까지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래 정지된 뒤에 2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2번의 기회에서 개선 기간을 보통은 받습니다. 근데 그 2번의 기회에서 둘 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서 정리 매매로 직행하는 흔치 않은 케이스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길래 한국 거래소가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정리 매매로까지 결정을 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문제들을 좀 살펴보니까 좀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의혹이니까 사실 그냥 저는 그냥 정말 그냥 팩트만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러니까 창업자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10%의 지분을 갑자기 외국계 회사에 넘기고 그 외국계 회사가 시장에서 그냥 주식을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유상증자에 참여도 하고 그 이분들이 갑자기 회사에 약속을 지키라고 51억짜리 소송도 걸고요. 그 10%를 내다 팔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 약속을 지키라면서 51억에 소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좀 객관적인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타이거 컴퍼니라는 회사의 이제 전환사채 83억 인수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회사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왜 이 큰 돈을 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었을까? 쉽게 말해서 이 전환사채 인수를 왜 했을까? PCL이라는 회사가 네네네. 타이거 컴퍼니 회사를 지금 뭐 자기네 상황도 좋지 않은데 타이거 컴퍼니 회사의 시비를 인수해 줬다는 거죠. 네. 타이거 컴퍼니의 대주주는 누굽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뭐 밝혀진 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회사가 지금 거의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 큰 금액이 83억이랑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지금 그 거래 정지될 때 이 회사의 시총이 179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현금이었을 거거든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현금이었을 텐데 그거를 알 수 없는 회사의 CB 인수에 썼다는 거. 이거 하나랑 또 두 번째는 MQ렉스라는 회사에 그 115억을 투자한 다음에 15억에 처분을 했거든요. 이것도 알 수는 없지만 100억의 손실을 보면서 어떤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도 사실 이 팩트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지금 거래소에서 분명히 뭔가 소명을 요구했을 거고 소명을 못했으니까 지금 정리 매매로 직행하는 상황일 텐데 그럼 지금 뭔가 거래소는 지금 뭔가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라는 지금 뭔가 이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 나가고 있는 도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드러난 건 없지만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지금 이렇게 정리매매의 상황으로 직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정말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 힘없는 소액주주들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형사적으로 지금 이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좀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절차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것뿐만 아니라 뭐 너무나 많은 얘기긴 한데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국의 대주주는 터널 뚫는 기술자들이냐고 표현하는데 터널링도 굉장히 많죠. 네네네. 네, 다원시스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그 다원 파워트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사실 또 주주분들이 좀 황당한 사건이죠. 어느 한 주주분이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물적 분할을 약간의 우회하는 방식으로 현물 출자 방식을 사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주가 먼저 발견해서 회사에 질문하니까 회사가 답변을 하게 된 상황이라서 그 거래 정지되고 바로 이제 그 정리매로 직행한 사례처럼 정황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반도체 사업도 50억 정도밖에 평가를 안 했고 주주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좀 회사가 당황한 듯한 그런 이제 행동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모회사에서 잘 진행되고 있던 반도체 사업을 왜 굳이 염가의 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옮겨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럼 자회사의 대주주는 누굽니까? 지금까지는 100%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심지어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고 왠지 여기서 투자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서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건 다 지분 100%면 지분 그게 나올 텐데. 네, 100%로는 되어 있는데 자회사에서 투자 받는 거를 실시간으로 공시하진 않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투자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투자를 앞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이제 모회사 다원시설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로 작용하면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밖에 예를 없지 들어서 않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네. 지금 좀 일반인들이 들으시기 네. 복잡할 수가 있는데 네네. 핵심 코어 사업을 자회사에다가 헐값에 매각을 했는데 네.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네. 여기로 돈이 들어와서 자회사가 키워지면 그럼 우리는 몸통이 빠져나간 거니 그렇죠. 자회사만 살찌고 네. 모회사는 좀 쪼그라든 거 아니냐. 네. 자식이 살림 차려서 나간 거 아니냐. 네. 우리 집 재산을 가지고. 네. 근데 네. 뭐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거기에 친인척이 박혀 있거나 자식이 박혀 있거나 그런 걸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회사가 오히려 당당하게 설명하면서 했으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등기부등본을 까보다가 이제 적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확인이 된 거다 보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 너무 불안한 겁니다. 이제 기존에 생각해 보니까 또 유상증자도 자주 했었는데 유상증자에도 대주주가 참여도 잘 안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과거의 사건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 안 했어. 이것도 사실 하나마이크론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최창호 회장이 그러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유상증자 때 참여 안 하고 지금 다원시스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련의 행동들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 딱 발견이 됐었을 때 재해석이 되면서 주주들은 불안하고 불안한 감정이 사실은 이제 주가의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 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대주주가 참여 안 하는 유상증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경험상으로는 그렇고요. 제가 이제 대주주가 됐잖아요. 회사를 차리고 대주주가 돼 보니까 회사가 잘 될 회사면 대주주가 그 주식을 더 갖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그 회사의 높은 ROE를 넘겨주고 대신에 일정 수준 이상의 ROE를 넘겨주면 월급 대신에 주식을 조금 더 주세요라고 회사 이사에 저는 요청할 마음이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인데 예. 대주주가 돈을 땡겼는데 내가 참여 안 했다? 네. 회사에 자신이 없던가 돈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진짜 잘 될 것 같으면 예. 이 정도 회사면 은행 대출도 나오니 대출 땡겨서라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뭔가 조금 근데 참 씁쓸합니다만 이런 오늘 씁쓸한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트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과거보다는 엄청 진전됐다는 거고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1개로 시작했던 주주연대가 지금 액트에 200개가 생겼고요. 제 예상으로는 머지않아 2,500개 상장사 중에서 1,000개 이상을 돌파하는 일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뉴스가 아닐 수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좋은 뉴스이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은 주주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을 요청하는 것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도 긍정적이고 그 주요 주주인 이제 스마트앤그로스 이제 형 대표님도 똑같은 입장 그리고 주주연대 분들도 이 박순재라는 어떤 분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과 경외감을 갖고 있으면서 회사의 사업을 도와주고 싶은데 코스피 이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면서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나는 굉장히 행복한 주주 운동이죠. 행복사하는. 저도 이제 조그만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주주들이 조금 있는데 주주한테 이래요. 오겠다는 거야. 올 때 우리 뭐 필요하니까 그거 사갖고 오세요 하고 전 당당히 얘기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 선물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당신한테 다 돌아갈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는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소액주주분들도 아마 흔쾌할 거예요. 야, 우리 회사가 잘 되는데 내가 가서 뭐 도와줄 일 없어? 내가 가서 경비리라도 도와줄까? 심지어 뭐 좀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많은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를 내 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항상 제가 처음 DB하이텍 소액주주 운동 할 때부터 첫 공직을 했었던 게 소액주주는 사실 회사의 백기사를 얼마든지 서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회사만 잘하면. 항상 그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사실 회사를 사랑해서 주주가 됐고 회사의 창업자, 회사의 경영진을 존경해서 주주가 된 이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팬클럽이 만일에 회사에 쓴소리를 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팬들은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가죠. 회사를 존경하고 회사를 응원하던 그 위치로 당연히 돌아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너무 주주들을 적대적으로 좀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 적대적으로 애초에 할 수 없게끔 좀 제도 개선들도 좀 잘 돼서, 제가 볼 때 아까도 제가 하나마이크론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위임장과 관련된 일들도 지금까지 아마 계속 해왔을 겁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제가 액트에서 정말 주총장 많이 가보면 뭐 위임장 들고 도망가고요. 뭐 그냥 뭐 위임장을 그냥 뭐 위조해온 게 그냥 눈에 뭐 뻔히 보일 때도 너무 많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번 3차 상법 개정 때 네. 지금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M&A 같은 거 할 때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공정한 주주총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위해서 분쟁 주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 즉 10% 이상 주주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에 제3자의 독립적인 주총 의장을 변호사로 선임을 법원이 지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최소한 뭐 위임장 조작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을 때 의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거잖아요. 그럼 사실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도 사실은 신분증 사본이 없었으면 이거는 인정될 수 없는 위임장이거든요. 이런 일도 없었겠죠. 서로 소송하고 이렇게 아픈 일도 없었을 거고, 그 자리에서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위임장 조작 가지고 형사 고발을 한 해 만에 이렇게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회사가 좀 소액주주와 적대적으로 가지 않고 항상 화합하는 것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초에 주주총회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이번 3차 상법 개정에 그런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담을 하면서 예. 연예 기획사들이 상당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뭐 BTS 같은 그룹도 그렇고 한국의 유명 그 그룹들에 대해서 우리 팬들이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뭐 굿즈도 사주고 뭐 플래카드도 걸어주고 막 이러면서 키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 BTS 같은 경우 이제 어디 나와서 뭐 수상을 할 때나 뭐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저희 아미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항상 이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아이돌은 기업의 주요 경영자들이고 주주들은 팬클럽인 건데, 맞습니다. 팬클럽은 키워주고 싶지 누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없죠. 네, 근데 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은 항상 아미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왜 우리는 소액주주들한테 너무 감사해요가 아니라 왜 내 회사한테 자꾸 끼어들어, 이런 태도가 종종 보이는지,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원의 변화는 시작됐다. 예, 저는 변화 시작됐다고 보고,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총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주주께서 김용범 부회장님이 90세까지 하셔야 되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있냐고, 그게 질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답변이 건강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항상 IR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여의도에 계신 분들 제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소액주주 한 주의 가치가 지배주주 한 주의 가치와 동일하다. 그 원칙을 잊지 않겠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주주들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저도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 나간다고 하면 주총장 때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질책당하는 게 아니라 건강 걱정을 경영진이 끝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건강하시냐고. 이게 정말 팬클럽이 실제로 팬들이 연예인의 건강 걱정하잖아요. 너무 뭐 혹사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뭐 가까운 예로 뭐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도 사실 엄청난 팬클럽을 끌고 다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그 미국과 같은 그런 주주 문화가 훨씬 더 형성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되었다. 앞으로 5년 10년이면 크게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오늘은 소액주주 연대 플랫폼인 액트의 대표 이상목 대표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에는 좀 성공 사례를
좋아진 사례를 좀 모아서 네. 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이상목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